2사 말루가 익숙한 이범호. 왼쪽 말루 온다. 이범호의 그랜드슬램. 말루의 사나이를 다시 한번 입증시키고 있는 이범호입니다. 대구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야구를 시작한 이범호 선수는 어려서부터 유격수로 활약했습니다. 경운중학교를 거쳐 대구고등학교로 입성한 그는 주변 고등학교에 비해 낮은 전력의 야구부 속에서 평범한 고교 시절을 보냈죠. 고등학교 시절 전국대회 성적은 주목할 만한 것이 없었고 이범호는 그다지 주목받는 유망주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스카우터들도 상대적으로 낮은 전력인 대구고등학교 야구부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범호에게 관심을 가진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당시 한화이글스의 정영기 스카우터였죠. 정영기 스카우터는 이범호에게 한화에서 이범호 선수를 지명할 것이라 말했지만 이범호는 그 얘기를 직접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앞서 전설한 상황을 선수 본인도 알고 있었던 탓이죠. 그런데 1999년 11월 2일 2차 신인 선수 지명 회의에서 이범호의 이름이 호명됐습니다. 그가 들은 얘기처럼 한화이글스에 부름을 받았고 그렇게 이범호의 프로 무대가 시작됩니다. 당시 정영기 스카우터가 기록한 리포트는 그는 단단한 하체를 가지고 있고 유격수에서 보여주는 수비도 준수하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타격 부분에서는 그렇다 할 가능성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당시 하나에는 국가대표 출신 백재호, 허준, 황우구 등의 유격수 롤이 가능한 선수들이 있었기에 대수비 및 대타로 적응 기회를 받는 것에 이르렀죠. 이범호는 첫 해인 2000년 시즌 1할 6푼 1리의 타율과 0.565의 OPS, 2001년에는 타율 1할 9푼 6리와 0.589의 OPS로 실망적인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아무리 신인이라고 해도 이는 용납할 수 없는 성적이었고 2군에서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과 그를 선택한 정영기 스카우터에 대해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포텐에 대한 의심을 받고 있던 이범호에게 2002년은 뜻하지 않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2002년의 한화이글스는 에이스 정민철의 몰락, 장종훈의 노세화, 외인 선수 기용 실패, 그리고 작년 신인왕이었던 김태균의 2년차 징크스까지 겹쳐 7위로 추락해버린 것이죠. 이로 인해 구단은 더 이상 승리가 목적이 아닌 미래를 위한 유망주 육성에 집중합니다. 그렇게 이범호는 김태균이 3루에서 1루로 이동하자 3루수로서 111경기의 출장 기회를 얻었고 연속된 출장 속에서 본인의 포텐을 여지없이 선보였습니다. 2할 6푼의 타율과 2루타 20개, 홈런 11개, 0.7이 넘는 OPS는 그를 향한 의심을 떨쳐내고 가능성을 입증한 기록이었죠. 이듬해인 2003년에도 이범호는 두 자릿수 홈런을 때려내며 활약을 이어갔고 이 모습을 본 당시 하나의 유승환 감독은 그를 공격형 유격수로 키우고자 합니다. 공격형 유격수라는 명칭에 있어서 2004년 이범호는 한 가지는 맞고 한 가지는 틀린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정규 시즌 133경기를 모두 출전했고 처음으로 3할이 넘는 타율과 23개의 홈런, 리그 1위에 해당하는 35개의 2루타를 기록하며 압도적인 공격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모습을 두고 마치 고공비행하는 독수리 같다, 그의 타격은 폭발하는 다이너마이터와도 같다 등등의 표현으로 칭찬하기 일색이었습니다. 공격형 선수임을 입증했으나 수비에서는 정반대의 모습을 나타냈죠. 다소 국단적인 수비 시프트를 선보였던 유승환 감독 체제 아래서 적응에 실패한 탓인지 이범호는 그 해에만 실책 30개를 기록하고 만 것입니다. 이로 인해 본인의 선수 생활에서 메인 포지션인 3루수로 정착하는 계기가 됩니다. 이범호의 활약에도 팀은 2004년 시즌을 7위에 머물자 하나는 두산 베어스에서 좋은 모습을 남긴 김인식 감독을 새롭게 선임하며 반등을 노렸습니다. 이범호는 3루수로 이동하면서 수비 부담을 줄였고 새로운 자리에서 팀 타선을 이끄는 핵심 타자로 자리매김합니다. 제이 데이비스, 이범호, 김태균으로 이어지는 2, 3, 4번 타선은 이른바 다이너마이트 타선이라 불리며 강한 존재감을 드러냈죠. 이범호는 그의 전 경기에 출장하며 2할 7푼 3리의 타율과 26개 홈런, 27개의 2루타를 기록했고 수비면에서도 강한 어깨와 안정적인 움직임으로 유격수 시절보다 한층 향상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결국 그는 리그 최고 수준의 3루수로 인정받으며 생애 첫 골든글러브를 수상하게 됩니다. 이듬해인 2006년에도 이범호는 20개의 홈런을 때려내며 2년 연속 골든글러브의 영예를 안았고 그의 활약에 힘입어 팀은 2005년 4위, 2006년 3위로 순위를 끌어올리며 2시즌 연속 포스트시즌 진출에 성공합니다. 또한 국가대표팀에서도 그를 주목했습니다. 2006년 제1회 WBC 대표팀에 발탁되며 국제무대에 첫 발을 내디뎠고 17타수
10타수 3안타, 타율 1할 7푼 6리의 성적으로 세계 야구의 높은 벽을 몸소 실감하게 됩니다. 이어진 2007년과 2009년에도 꾸준히 상승하는 타격 지표를 기록했고 특히나 두각됐던 것은 그의 경기 출장 능력이었습니다. 이범호는 2003년 8월 3일부터 2008년 6월 4일까지 총 615경기를 빠짐없이 출전하며 KBO 연속 경기 출장 3위라는 위협을 달성했습니다. 이 대기록이 멈춰선 이유도 다소 아쉬웠는데 2008년 6월 5일 경기에서 대타로 출전할 예정이었으나 강우 콜드게임으로 인해 출장이 무산되면서 기록이 끊긴 것이었죠. 이러한 철저한 자기관리와 꾸준함은 팬들로부터 철인이라는 별명을 얻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그의 거듭되는 활약은 당시 개그 콘서트 꽃보다 아름다워에 출연했던 코미디언 오지원과의 닮은 꼴로 비롯하여 꽃보모라는 별명을 만들어내기도 했죠. 꽃보모 선수는 이윽고 2009년 제2회 WBC에도 발탁됐으며 저번 대회에서의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절치부심으로 임한 그는 20타수 8안타, 3개의 홈런과 OPS 1.358이라는 괴물같은 성적을 기록하며 WBC 준우승 1등 공신이 되었고 공식 올스타 3루수에 선정되는 결실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일본과의 결승전에서 보여준 모습은 저번 대회에서의 부진을 말끔히 씻어내는 활약이었습니다. 3대1로 지고 있던 8회 말에 선두타자로 나서서 우중간을 가르는 큼지막한 2루타로 추격을 이끌었고 9회 말 투아웃 3대2 상황에서 날린 기적같은 동점 정시타는 단순 소속팀의 영웅을 넘어 대한민국의 꽃보모로 거듭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그의 활약을 주목했던 팀이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 프로야구 퍼시픽 리그 팀인 후쿠오카 소프트뱅크 호크스였죠. 2009년 시즌이 끝나고 FA 자격을 얻은 이범호는 하나와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그에게 관심을 가졌던 소프트뱅크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최종 계약은 2+1년에 최대 5억 원에 달하는 규모였습니다. 한 일본 언론에서는 7년 만에 우승을 노리는 소프트뱅크가 대형 선수 보강에 성공했다. 그는 소프트뱅크가 상대하기 어렵던 투수를 차례로 무너뜨린 우한대포이다 라고 지칭하며 그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범호가 WBC에서 적시타를 칠 당시의 투수였던 다르비쉬 유는 2009년 퍼시픽 리그 MVP를 차지하며 리그를 지배하고 있었기에 그를 상대로 걸출한 모습을 선보인 이범호는 일본 야구에서 꽤 먹힐 만한 대목이었던 것이었죠. 이러한 큰 기대에도 결론적으로는 꽃보모의 일본 야구 도전은 대실패로 전락하고 맙니다. 이범호는 2010년 시범 경기에서 여러 차례 홈런을 터뜨리며 적응에 성공하는 듯 했으나 시즌이 개막하고는 팀 내 기존 3루수였던 마치다 노부히로에게 주전 경쟁을 밀려 시즌 48경기 출전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타율도 2할 2푼 6리에 출루율도 3할을 넘지 못하면서 처참한 성적을 기록했죠. 이와 더불어 일본에서 실패했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수비였습니다. 이범호는 상대적으로 좁은 수비 범위를 그나마 강한 어깨로 커버해왔으나 일본 입성 동시에 경미한 어깨 통증이 발생하며 3루 수비에서 상당히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비록 2군에 내려가서는 타율 2할 7푼 7리와 0.9가 넘는 OPS를 보여주며 1루수 및 지명타자로서의 기용 가능성을 선보였지만 LG 트윈스에서 넘어간 로베르토 페타지니가 5월 29일 전격 합류하면서 그의 입지는 완전히 희미해졌습니다. 결국 소프트뱅크는 이범호를 전력에서 제외해버렸고 이런 부진에 2010년 아시안게임에도 발탁되지 못하며 이래저래 어려운 한 해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2010년 시즌이 끝나자 이범호의 한국 복귀에 대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당시 한화의 한대화 감독은 이범호의 복귀를 절실히 원하고 있었지만 의아스럽게도 이범호와 한화의 계약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한대화 감독이 구단에게 이범호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실로 보아 구단 운영진과 감독의 방향이 무하게 달랐던 탓인지 한화 복귀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이범호는 일본에서 스프링 캠프에 참가하며 생활을 연장하는 듯 보였으나 2011년 1월 27일 모두를 놀라게 한 깜짝 기사가 발표됩니다. 바로 기아 타이거즈로 간다는 내용이었죠. 대전 팬들은 그의 행보에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지만 이범호는 인터뷰를 통해 일본에서 자리 잡을 기회가 부족했는데 기아가 어려울 때 손을 내밀어줬다 라고 말하며 기아의 관심 정도가 더 마음에 들었다는 심정을 표했습니다. 빨간색 유니폼을 입고 정규 시즌에 들어선 이범호는 공교롭게도 하나를 상대로 개막전을 치렀습니다. 대전구장에서 열린 경기 이범호가 타석에 들어서자 팬들의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이에 이범호는 아까 한 관중이 사투리로 왜 가시오? 라고 말하는 걸 들었다. 가슴이 찡했다. 대전이라는 것을 실감했다. 기아에서 자라는 게 대전 팬들에게 보답하는 길 아닌가.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내 마음에 하나가 크게 남아있다. 라고 말하며 친정팀에 대한 그리움과 새 팀에서의 각오를 드러냈습니다. 기아에서의 첫 해 이범호는 8월 오른쪽 햄스트링 부상으로 한 달을 재활로 보냈지만 총 101경기에 나와 3할의 타율과 4할 4푼의 높은 출루율, 21개의 2루타와
타점과 17개의 홈런으로 기아가 기대했던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이런 그의 활약에 기아는 가을 야구 진출에 성공할 수 있었고, 이범호는 규정 타석에 단 7타석이 모자라 3루수 골든글러브 후보에 들지 못했지만, 만약 규정 타석을 채웠다면 수상에도 손색이 없는 기록이었기에 첫 시즌을 나름 성공할 수 있었죠. 그러나 기아에서 맞는 두 번째 시즌인 2012년엔 작년과 달리 이번엔 왼쪽 햄스트링에 문제가 생기며 42경기 출장에 그치고 맙니다. 당시 기아는 정신적 지주였던 이종범의 은퇴와 최희섭과 한기주의 부진 등 전력 악화에 시달렸고, 레전드 선동열 감독의 부임으로 반등을 노렸으나 그의 지도 스타일과 구단 사이 시너지가 형성되지 못해 여러 차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팬들은 이범호의 복귀를 간절히 바랬죠. 충분한 재활의 시간과 휴식 이후 이범호는 2013년에 복귀했고 24개의 홈런을 때려내며 준수한 활약을 펼쳤으나 팀은 전력이 붕괴되며 최종 8위에 머물고 말았습니다. 시즌 초반 기아는 선두에 오르며 달라진 모습을 기약했지만 이후 양현종, 최희섭, 이용규, 김선빈, 김주찬 등 키플레이어의 줄부상으로 순위가 추락하고 만 것이죠. 이듬해인 2014년에도 팀의 부진은 계속됐습니다. 이용규가 하나로 떠나고 윤성민이 미국 도전을 선언하며 팀 분위기는 점점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범호는 2014년 주장으로 발탁되었고 팀의 분위기를 끌어올리고자 노력하면서 개인 성적 또한 0.8 중반의 OPS로 팀 타선을 이끌었습니다. 이후 2015년 2년 연속 주장직을 맡으면서 30 중반의 나이에도 연이어 상승하는 타격 지표를 형성했죠. 2014년부터 2016년을 볼 때 홈런 개수도 늘어났고 OPS도 좋은 수치를 기록하면서 베테랑임에도 불구하고 발전하는 그의 모습은 팀 동료들에게 귀감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2016년엔 처음으로 100개 이상의 타점을 기록하면서 그의 해결사 면모를 드러냈고, 이런 그의 활약에 2014년 8위에 머물렀던 팀 성적 또한 점점 좋아졌습니다. 2016년엔 와일드카드 티켓을 따내면서 가을 야구를 넘볼 수 있는 팀으로 도약하기도 했죠. 이범호는 2015년 시즌이 끝나고 기아와 4년 총액 36억 원의 연장 계약을 체결하며 강해지는 팀 속에 계속해서 기둥 같은 역할을 이어갔습니다. 이윽고 2017년 기아 타이거즈는 더 큰 도약을 위해 내부 FA인 나지완을 잔류시켰고 삼성의 해결사였던 FA 최용호를 기아의 해결사로 영입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양현종 선수가 에이스다운 활약을 보여주며 20승에 달성했고, 외인 선수들이 골고루 폭발하며 결국 정규 시즌 1위의 쾌거를 달성합니다. 이범호도 그해 2할 7푼 1리의 타율과 25개의 홈런, 타점 87개로 타선에서 든든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기아는 한국 시리즈에서 두산을 만났고, 이는 이범호의 2006년 이후 두 번째 한국 시리즈였습니다. 11년 전 한국 시리즈에서 삼성에게 우승을 양보해야만 했던 이범호는 그 서러움을 지우기 위해 남다른 각오로 임했지만 4차전까지 단 1안타에 그치며 다소 부진했습니다. 팀은 1차전을 내줘야 했지만 2차전 양현종의 역대 10번째 한국 시리즈 완봉승을 필두로 3승을 따냈고 우승까지 단 1승을 남겨두며 5차전에 들어섰습니다. 시리즈 내내 부진했던 이범호는 꼭 하나는 해내겠다는 마음가짐으로 타석에 섰고 3회 초 그에게 말루의 기회가 오자 초구 슬라이더를 받아치며 잠실구장 좌측 펜스를 넘겼습니다. 그는 프로 통산 17번째 말루 홈런을 기록하며 본인이 왜 말루의 사나이인지를 증명했으며 개인 첫 번째 우승 반지와 기아의 11번째 우승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범호는 우승 직후 인터뷰를 통해 시리즈 내내 못해서 한 번도 카메라에 잡히지 않은 게 아쉬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믿어주신 감독님께 감사하다. 주변 사람들은 언젠가는 한 번 칠 거니까 그때를 위해 아껴놓으라고 항상 그랬는데 홈런을 쳐서 정말 다행이다. 여러 가지로 코칭 스태프와 선수들에게 미안했다. 보탬이 된 것 같아 너무 기분이 좋다. 라고 말하며 본인을 믿어준 주변 사람들에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화려했던 우승 이후 2018년 2할 8푼의 타율과 20개의 홈런으로 베테랑의 진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2019년 7월 11일 KBO 통산 2000번째 경기를 출전하며 그의 현역 말미를 장식했고 7월 13일을 마지막 경기로 그의 등번호인 25번을 박찬호에게 물려주며 그의 야구 인생을 마무리 짓습니다. KBO 최다 말루 홈런으로 팬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던 이범호 선수. 한화에서 활약 후 일본으로 가면서까지 그가 펼쳤던 도전 정신은 너무나도 화려했습니다. 국가대표에서의 활약과 팀의 부진을 끝내고 우승까지 이끌었던 그의 저력은 비록 선수에서의 야구는 끝이 났으나 앞으로 걸어갈 모든 야구 인생에서 끝내 만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길이 꽃보모가 걷는 꽃길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